과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과정은 특강 과정이고 이론을 증명하고 이론을 설명하고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특강 과정은 이론을 증명하면서 이론을 설명하고 이론을 해설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부를 이미 다 끝냈다라고 보고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하고 요약이 수록된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요약과 문제가 수록된 교재가 별도로 있으니까 아래 표시되고 있는 메일로 교재를 문의하면 교재 구입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메일로 문의하시면 교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재를 구성한 것을 보면 지금처럼 직류회로에서 꼭 필요한 요약과 그 다음 직류회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꼭 알아야 되는 문제, 핵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당 한 400문제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5과목이면 2000문제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2000문제로 합격하기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분들한테 유용한 과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이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공식을 알려주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공식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또 내용에 대한 이론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론 과정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직류회로에 대해서 전류, 전압에 대한 정의, 옴의 법칙, 키르요프의 법칙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저항의 합성 공식,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이런 것도 이해하고요. 그 다음 전력과 줄의 법칙에서 전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전력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브릿지 회로에 대한 간단한 공식, 이렇게 해서 1장에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입니다. 이 핵심 관연도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보건문제풀이죠. 얘는 CBT 안에 다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CBT 안에 다 들어있는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여기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자기 걸 만들고 가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트릭들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많은 부분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겸 진행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보시고 참여를 하면 됩니다.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류가 주어지죠. 이 전류가 전선에, 도선에 3초 동안 흘렀습니다. 그러면 전기량은 얼마만큼 흘렀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량의 단위는 쿨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그러면 통관 전기량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은 전기량 Q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죠. 전기량 Q라고 하는 것은 IT다 라고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걸로 계산하기가 어렵죠. 요거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암페어 세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암페어 세크가 똑같은 단위가 쿨롱이라는 거죠.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 값을 대입해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곤란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교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잖아요. 이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인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니까 교류의 개념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될 때는 전기량은 적분해서 구하죠. 전기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죠. 대입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3초 동안이라고 했죠. 전류는 2t의 제곱에 플러스 8t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dt를 해서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것은 수학이잖아요. 전기는 물론 수학을 바탕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공식을 알고 있는데 대입을 하는데 적분을 못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54가 나오는 걸 못 찾는다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걸 하라고 뭘 준 겁니까? 계산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계산기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활용해서 이것을 54를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값을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t에다가 여기에 있는 3의 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 0의 값을 대입하고 3의 값을 대입한 값에서 0의 값을 대입한 값을 빼주고 라고 하는 정적분을 하는, 그러니까 수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 풀이는 바람직하진 않다. 옛날에는 계산기가 적분이 되는 계산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적분이 되는 계산기가 없을 때 출제됐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수학적으로 계산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적분하고 이렇게 찾아내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수학 공부를 하기 전에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 목록에 보면 이것이 계산되는 계산기를 써라 라고 목록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답을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공식은 보여야 되니까 요거 그대로 한번 두고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계산기하고 레이아웃이 똑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FX570 시리즈하고 레이아웃이 똑같죠? 어떻게 입력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 버튼을 눌러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에는 여기 있는 변수가 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산기는 t제곱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에 대응하는 x라고 하는 요것을 활용합니다. x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 x는 색깔이 어떤 색이죠?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x를 누르려면 여기에 있는 푸른색 버튼을 눌러야 여기에 있는 x가 눌러지는 겁니다. 그냥 누르면 x가 눌러지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을 활용해야 돼요. 다음에 계산기에서 보면 여기 초록색이 있잖아요. 초록색을 누르려면 당연히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눌러야 눌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Shift를 누르고 누를 것인가 알파를 누르고 누를 것인가 이걸 잘 보고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어디서 깜빡거리고 있어요? 가운데서 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가로부터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2 여기는 누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t의 제곱이죠. t 대신에 x를 넣는 거니까 그냥 누르면 안 돼요. 알파를 누르고 x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 x가 입력이 되죠. 거기에 제곱입니다. 제곱을 눌러요.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 8의 x가 되겠죠. 8 누르고 역시 알파 누르고 x 가로 닫죠. 그러면 입력이 됐죠. 요거하고 동일하게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적분 구간을 0에서부터 3까지 집어넣어야겠죠. 여기 있는 화살표를 활용하면 돼요.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내려보세요. 뭐 이것들이 화살표를 움직이면 커서가 움직이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위아래를 이용해서 움직여서 커서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0 넣고 3 넣고 그러면 이 식하고 동일하게 입력이 됐죠. 그 상태에서 는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요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는 눌러줘요. 그러면 계산기는 계산해서 54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찾아냅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활용해서 적분을 해주면 적분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기 활용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는 계산기를 잘 쓰면 회로 이론 문제 20문제 중에 10문제는 맞추고 갈 수가 있어요. 거짓말 같죠? 아니에요. 계산기를 잘 쓰면 회로 이론은 굉장히 쉽게 갑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다 가지고 있죠? 그 계산기 잘 쓰시고 계산기 레이아웃이 지금처럼 이거하고 똑같이 생겨야 돼요. 특히나 계산기를 구입할 때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 기호, I라고 하는 기호 보입니까? I라고 하는 기호와 그 다음에 요 기호, 각도라고 하는 기호가 있죠. 이것이 복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복소수인데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적분도 돼야 되겠죠.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계산기를 써야 돼요. 만약에 계산기를 똑같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표시가 없다. 특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이 각도 표시와 여기 I 표시가 없다. 이게 복소수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그 계산기는 쓸모가 없어요. 회로 이론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계산기가 됩니다. 그냥 사칙 연산만 하는 계산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쓸 때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계산기를 구입하는 게 계산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입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산기가 적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소수 연산까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회로 이론의 절반은 계산기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1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1분 정도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2장에 있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V = 100sin 오메가 t의 정연파의 교류 전압을 이것을 반파 정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형이 나왔어요. 반파 정류파에서 파형의 평균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평균값은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본적으로 평균값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주기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주기까지 여기에 있는 전압이 V가 있다면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한 주기는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파이 분의 1이 되고요. 인테그랄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데 주기라는 것은 반복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바뀌는 거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게 반복되는 거니까 충분히 알 거예요. 여기가 한 주기니까 우리가 사선 부분을 구한다면 적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고 파이가 되고 전압인데 전압이 교류 전압이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압이니까 얘는 100에 사인의 오메가 t가 되겠죠. 이것을 d 오메가 t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메가 t가 뭐하고 똑같냐면 세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 d 세타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걸 계산기에다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분을 입력하려면 여기 있는 분수를 눌러야겠죠? 그래서 그 분수 버튼 눌러요. 그리고 1과 2분의 1이죠. 그러면
1 누르고 그 다음 커서가 깜빡거리는 걸 밑으로 내려야겠죠. 화살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죠. 이 파이를 입력해야 되니까 숫자 2와 파이가 여기 있습니다. 숫자 2와 파이가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파이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파이가 라디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 디그리라고 돼 있죠. 이걸 디그리를 뭘로 바꿔야 돼요? 라디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력하는 이 파이는 3.14가 아닙니다. 파형에서 각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도는 라디안이다. 우리는 라디안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는 내가 지금 라디안으로 입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 위에 있죠. 그걸 바꾸려면 여기에 있는 셋업 버튼을 눌러서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모드에 뭐가 있어요? 셋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버튼에 셋업이 있어요.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있는 셋업 버튼을 눌러서 라디안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서가 아래서 깜빡거리니까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역시 적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걸 입력합니다. 세타라는 것은 계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걸 X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에 사인에 X를 누르려면 알파를 누르고 X를 눌러야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DX가 되죠.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구간은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지금 커서를 움직여서 아래다 놓고 깜빡거리죠? 여기가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분수 눌러야겠죠? 분수 누르고 파이 눌러요. 파이 누르는 것은 요거니까 당연히 Shift 누르고 눌러야 되겠죠? 다시 커서 아래로 내리고 4를 눌러서 4분의 파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이동하죠? 이동하면 아래로 내리면 이동이 될 겁니다.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파이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Shift 파이가 됩니다. 입력이 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는을 누르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27.169 17 정도 나오죠. 27.1617 뭐 이렇게 나옵니다. 27.1 요거 그대로 계산하니까 계산기 눌러보니까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계산기를 누르면 계산기가 그와 같은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처럼 계산기 누르지 않고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계산기 누르지 않고 답 찾아내는 방법은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이거는 정연 반파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연 반파 평균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알고 있나요? 공식 기억하죠? 정연 반파 평균값은 어떻게 구해요? VAV는 파이분의 VM이죠. 요것은 파이분의 루트 2배 V죠.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파이는 180이 아니죠.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180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원주율이죠. 3.141592654 그 파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파이는 얘는 뭐예요? 각도잖아요. 각도일 때는 라디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4분의 파이는 4분의 180도죠.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뭐하고 똑같다? 180 디그리하고 똑같다. 파이 라디안은
각도일 때는 180디그리가 되지만 이렇게 각도가 아닐 경우는 3.14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파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인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값, 사인의 앞에 있는 요 값이 무슨 값입니까? 사인의 앞에 있는 값이 요 값이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파이분의 100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31.8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요 부분의 면적이죠. 요 부분의 면적이 31.8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빗금친 부분,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 면적은 31.83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죠. 얘도 답이 아니죠. 31.83인데 37이죠.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여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작을 거란 말이에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가 답이 되겠죠. 자, 적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정현 반파 평균값을 알면 평균값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정현 반파일 때 평균값을 대입을 해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요 값보다는 적을 것이다. 요 31.83보다 적은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기본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계산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계산기를 활용하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계산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자, 지금 이런 그림의 파형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얘는 정연파도 아니고 삼각파도 아니고 톱니파도 아니고 뭐 어쨌든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런 파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형파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림과 같은 주기파에서 0에서부터 0.02초까지 사이에 이러한 전압이 걸렸다. 그랬을 때 0에서부터 0.04초까지는 전압이 안 걸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압의 평균값을 구하라. 한 주기가 얼마죠? 여기가 한 주기가 되죠. 전압의 평균값을 구하라. 이 그림에 대한 식을 보면 여기에 대한 식은 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기는 0.04초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값에 대한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평균값의 식에 대입하면 t분의 1이죠. 0에서부터 0.02까지 요 식 얼마죠? 얘죠. 5에 10의 4승에 x에 마이너스 0.02 제곱의 dx 이런 형태로 입력하면 되겠죠. 요걸 그대로 여기다 넣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면 얘가 3.3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이렇게 적분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계산기 그대로 눌러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이는 거 그대로 한번 눌러봐요. 분수 누르고요. 1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서 0.04가 한 주기가 되겠죠. 옆으로 움직여서 인테그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눌러야 되잖아요. 요거. 얘는 5 곱하기 10의 4승은 여기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이 단추를 이용합니다. 5 누르고 얘를 눌러요. 그리고 10의 4승. 그러면 4를 누르면 되죠. 이렇게 적어지는 이야기가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가로 열고요. x-0.02죠. 그러니까 알파 누르고 x 눌러서 대입하고 빼기는 요거 누르는 겁니다. 요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9고 빼기는 이거 누르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0.02 그렇게 대입하죠. 그리고 가로 닫고
제곱하는 겁니다. 다 대입이 됐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넣어야겠죠. 0에서부터 0.02까지 0에서부터 0.02까지죠. 내려서 0 넣고요. 0.02 넣고요. 다 됐죠.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는을 누르면 되겠죠. 결과를 보면 3.3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이런 적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계산기가 그것을 다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22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22시까지 오면 되고요. 앱으로 실행을 해야 채팅창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PC로 유튜브를 보면 채팅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PC나 앱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고요.